자, 이번에는 23년 2회 필기시험을 대비한 연습 문제에 있어서 전력공학에 대한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점 ABC에는 고조차가 없으며 경간 AB와 BC 사이에는 전선이 가설되어 그 이도가 각각 12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점 B에서 전선이 떨어져서 전선의 이도가 D로 되었다면 D는 몇 cm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설이 잘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탈락이 되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전선이 이렇게 되었대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솔직히 이런 문제가 나온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12cm였죠. 그럼 중간에 떨어졌다면 이놈의 2배 24cm가 되겠구나. 끝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2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뭐 한 번은 보는 게 낫겠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지. 자, 우선에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은 그 A, B, C에 있어서 가설된 전선의 실제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각 부분에 있어서 이도가 같기 때문에 이때 길이를 L이라고 놓는다면 이 길이도 당연히 L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때 길이는 당연히 이놈 두 개를 더한 2L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놓읍시다. 실상 이 전선의 실제 길이에 대한 관계를 좀 떠올려보면 L은요 경간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탈 전 기준과 이탈 후 기준으로 볼 건데, 어쨌든 이탈 전이나 이탈 후나 전체 전선의 실제 길이는 어떻다? 같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일단 이탈 전 같은 경우에는 AB에 대한 실제 길이와 BC에 대한 실제 길이, 즉 이 두 놈이 같아요. 그 다음 이탈 후는 그냥 전체 AC에 대한 길이,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놈에 있어서 전체 실제 길이를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경간이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를 각각 지지물이라고 보면 이때 경간을 S라고 놓을게요. 이때 경간도 S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전체 경간은 당연히 ES가 될 거예요. 그쵸?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요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S 더하기 3S분의 8D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탈 전에 이도를 그냥 편의상 D1이라고 넣읍시다. 그럼 얘는 지금 AB에 대한 거고요. 그럼 그 뒤에는 BC에 대한 걸 넣으면 되는데 어제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르게 쓰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2S 더하기 2 곱하기 3S분의 8D1 제곱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경간은 전체 경간이 ES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부분을 쓰면 되는데 3에다가 S 자리에다가 어떻게 놓으면 된다? 전체 경간 ES를 넣으면 되더라. 그쵸? 그 다음에 8 이제는 2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D2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얘들은 서로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8, 8 서로 약분될 겁니다. S, S 약분될 거예요. 3, 3도 약분될 겁니다. 그럼 실상 남는 것은 이것만 남겠죠. 자, 얘를 이항을 하게 되면 4, D1 제곱은 D2 제곱이 될 거고요. 양변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겠네요. 즉 처음 기준에 있어서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썼죠. 처음 기준이 12cm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2배를 하면 뭐가 돼요? 24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2배 하면 되겠구나. 그쵸? 특히나 중요한 것은 양쪽에서 이도가 같을 때 그냥 바로 2배 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하 전류가 흐르는 전로는 개폐할 수 없으나 기기의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회로의 분리나 개통의 접속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달로기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원이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의 단락부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내용 한번 살짝 보고 답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방사상 선로 기준이냐, 환상 선로 기준이냐. 특히나 각 선로에 있어서 전원이 한 곳에만 있느냐 혹은 두 곳 이상에 있느냐 기준을 가지고 단락부에 사용되는 계전기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방사상 선로에 있어서 전원이 한 단에만 있을 때, 다르게 말하면 한 곳에만 있을 때 기준, 그 다음에 전원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양단 혹은 두 곳 이상인 기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상선로도 마찬가지로 전원이 한 단, 즉 한 곳에 있느냐, 전원이 양단, 즉 두 곳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방사상 선로에 있어서 전원이 한 단에 있는 기준에 있어서는 어떤 계전기 혹은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표시선 계전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단에 전원이 있을 때에는 방향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환상선로로 가봅시다. 환상선로에 있어서 전원이 한 단에 있을 때에는 방향단락 계전기를 씁니다. 즉 얘가 그대로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단에 있을 때는 방향 단락이 아니라 거리 계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골라야 되는 답안은 저는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 기준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놓으면 언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송전단, 수전단 전압을 각각 ES, ER이라 하고 4단자 정수를 A, B, C, D라고 할 때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실상 이 전력 원선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항 자체가 뭐 요 문항도 있지만 혹은 원선도를 알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거 대표적인 것 뭐 두 가지만 떠올리자면 뭐 과도한정, 극한 전력 혹은 뭐 코로나 손실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 삼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떠올려 봐 주시고요. 자, 지금은 어쨌든 이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을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답을 바로 체크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셔도 무방합니다. 전력 원선도잖아요. 전력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반지름은 전력을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아는 전력 관계식 중에 대표적인 이런 게 있죠. 일단 전압이 두 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전압 제곱 나누기 임피던스 하면 이것 자체가 전력 꼬라지가 되겠네. 그쵸? 그럼 자 보세요. 4단자 정수 A, B, C, D가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A는 뭘 의미합니까? 전압비요. D는요, 전류비요. B는요, 임피던스요. C는요, 어드미턴스요. 그쵸. 그럼 자 보세요. 모든 보기에 있어서 분자 값 자체가 전압의 제곱꼬라지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력을 표현하려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임피던스요.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다? B가 있더라. 그래서 이 꼬라지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송전선로의 엽성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엽성락 방지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매설지선이 있다, 그지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매설지선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탑각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실상은 4번 되겠죠. 탑각장을 낮게 하더라. 즉, 탑 다리 부분에 대한 저항값을 낮게 해서 엽성락을 방지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부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일 때의 배전선로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일 때 전력 손실과 비교할 때 몇 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력 손실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떠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면은 전력 손실이 있다? 그러면 선로 하나를 기준했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I 제곱 I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때 R은 뭐 전선에 대한 저항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이제 부하에서 전력을 받는 기준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부하 전력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 I, 코사인 세타요. 그럼 이때 이 I는요.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V 제곱 코사인 제곱 분의 P
제곱 알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률 1일 때와 비교를 했을 때 간단히 말하면 몇 배가 되느냐? 아, 역률 제곱의 반비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끝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정기의 분류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시면 정한시는 어떻고 반한시는 어떻고 반한시 정한시는 어떻고 순한시는 어떻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만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정한시 계정기,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친구입니까? 아이고, 다시 정한시 계정기는 어떻게 동작을 합니까? 자, 얘는 일단 이름 그대로 정한시 아닙니까? 그렇죠? 전류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쓰면은 전류 관계없이, 정확하게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 후에 동작을 하더라. 다르게 말하면 일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하더라. 이게 정한시의 특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여기 보기 순서대로 반한시 보겠습니다. 자, 이때 반은 무슨 의미일까요? 얘는 반비례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적어보면 예를 들어 사고 났을 때 전류의 크기가 크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동작을 한다? 겁나게 빨리 동작을 한다. 근데 이 전류의 크기가 작더라.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한다? 느리게 동작을 하더라. 즉 전류값의 반비례해서 반비례하는 시간으로 동작을 하더라. 이게 반한시가 되는 거죠. 자, 네, 세 번째 반한시 정한시, 얘는 무슨 특성을 갖습니까? 일단 간단히 말하면 정한시와 반한시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친구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류가 작을 때는 반한시 특성을 가져요. 근데 일정 값 혹은 특정 값 이상에서는 정한시로 동작을 하더라. 이게 반한시 정한시가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다? 짬뽕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순한시. 자, 순한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름 그대로 이거 뭡니까? 순간적으로 동작을 한다. 다르게 말하면 즉시 동작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값 이상에 대한 전류가 흐르면, 뭐 정확하게는 동작 전류 이상 값이 흐르면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동작을 하더라. 이게 순환시가 되죠. 그래서 동작 전류 이상 값에 대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어떻다? 순간적으로. 혹은 좀 더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동작을 하더라. 이게 순환시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어서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일단 첫 번째 보기입니다. 정하시는 설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계정기다.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환시 계정기는 동작 시간이 전류값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그렇죠? 전류값이 클수록 느리게 동작하고, 자, 전류값이 클수록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됩니까?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일단 틀렸죠. 반대로 전류값이 작아질수록 빠르게 동작한다? 아니죠. 전류값이 작을수록 느리게 동작을 하는 친구가 반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다시 되새길 겸 한번 보면 반한시, 정한시 계정기는 어느 전류값까지는 반한시성이지만, 그쵸? 반한시의 성질을 갖지만 그 이상이 되면 정한시로 동작을 하더라. 그렇죠. 얘들이 짬뽕으로 돼 있더라. 이 맞는 말이죠. 네 번째, 순환시 계정기는 설정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그래서 즉각적으로 동작을 하더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답은 2번이 되더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압 배전선로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구성 순서는요, 일단 배전 변전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쭉 선이 나가는데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 부하가 접속되지 않는 선로로서 우리가 얘를 급전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는 간선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분기되는 이름 그대로 분기선. 자, 이런 순서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요,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우리가 막 갓 배우는 입장에서는 얘들이 겁나게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챙깁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쓰면은 배전 변전소, 그리고 급전선, 간선, 분기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변이 급한 간부가 있더라. 변이 급한 간부가 있더라. 그래서 니은 요렇게,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배변이 급한 간부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챙기면은 잘 안 꺼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방법도 있더라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수력발전 설비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관련도 문제를 보면 흡출관에 대한 문제가 꽤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반동 수차, 즉 프란시스 카플란 사류 수차에 있어서 유효 낙차를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흡출관 하면은 유효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거꾸로 유효 낙차를 늘린다 하면은 흡출관, 이렇게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한 대의 주상변압기의 디진역률 코사인 세타 1, 그리고 유효 전력이 P1kW의 부하와 디진역률 코사인 세타 2, 그리고 유효 전력이 P2kW의 부하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을 때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본 부하의 종합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전체 역률이 있고 전력 개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률은요, 전체적인 비상전력분의 전체적인 유효전력,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큰 틀로서 부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전체 비상전력 같은 경우에는 각 부하에 대한 유효분, 무효분 싹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우리는 그냥 각각에 있어서 전력 수식관계를 만들어서 정리한 형태로 풀 수가 있더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일단 아래쪽에다가 보면, 자 부하 1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이 부하 1에 있어서 피상전력 PA1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 구성을 한번 적어 봅시다. 우선 우리가 위에 주어진 걸 다시 보면은, 자 좀 쪼갰을 때 한 놈은 유효 전력이 그냥 P1이래요. 단위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복소수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은 뒤에 무효 전력이 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무효 전력을 저는 그냥 편의상 PR1 이렇게 간단히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부하 2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먼저 일단 이 친구에 있어서 피상 전력을 PA2라고 쓰면은 이놈에 대한 유효 전력, 지금 여기에 P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유효 전력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한번 먼저 적어 봅시다. 전체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체 유효 전력이에요. 그럼 전체 유효 전력은 두 놈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1 더하기 P2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체 피상 전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역률을 계산할 때는 실상 여기 들어가는 피상 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 값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솔직히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비상 전력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요,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쪼개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놈에 있어서 그 크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유효분 제곱 더하기 무효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속아낼 수 있는 것은 이 꼬라지를 갖는 거는 이 두 개가 되더라. 이놈은 답이 안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식관계 비교했을 때 유효 전력은 싹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꼬라지들만 다르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얘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피상 전력을 안다. 그럼 여기다가 무효율, 즉 사인스타를 곱함으로써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따져볼게요. 역률이 있겠다, 유효 전력이 있겠다. 그러면 유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피상 전력은요,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 전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 봅시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더 적겠습니다. 따로 조금 쓰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익히 알기로 코사인 분의 사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맞습니까? 즉 무효 전력은요,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PR1이라고 하는 것은 P1 탄젠트 세타 1으로서, PR2는 P2 탄젠트 세타 2로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아, 이놈 대신에 P1 탄젠트 세타 1 넣고, 이놈 대신에 P2 탄젠트 세타 2를 넣은 게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이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